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이 한국인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완벽주의 성향인 사람의 비율이 53.6%를 차지했습니다. 성인 2명 중 1명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의 결과입니다. 또 잡코리아가 한 출판사와 함께 직장인 1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67.2%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가까이 완벽함을 추구하고 업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완벽주의로 인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자 75.9%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여정은 즐겁고 평온하며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에서 요구하고 인정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려 애쓰지만 이 과정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아닌 괴로움과 불안, 자기 혐오,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미루는 습관 등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위스덤 드로잉,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게으른 완벽주의입니다.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강해 실패와 실수가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무능력하게 볼까봐 두려워 모든 일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고 일이나 기회가 찾아와도 다음으로 미루거나 빠져나갈 구멍과 핑계를 마련하는데 저는 꽤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작 자체가 두려웠던 저를 구해준 마음가짐 4가지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게으른 완벽주의에 빠져버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경쟁 사회가 정해준 이상적인 모습을 현재의 나와 비교. 2. 비교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쓸모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완벽하게 해내는 것에 집착. 3. 완벽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완벽하다는 기준이 모호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끝없는 완벽의 기준을 쫓게 되고 결국 그 무엇도 만족하지 못한다. 4. 계획대로 잘 안되고 실패해버리면 더 이상 해내지 못하는 자신이 못나 보이고 실수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5. 그렇게 스스로를 방치하는 내 모습, 계획대로 완벽히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비하, 혐오하고 점점 우울한 감정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런 게으른 완벽주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성장, 진정, 원하는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깨기 위해 권해드리는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세우기. 사회 분위기, 주변 다른 사람들이 정한 이상적이고 다양한 기준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진정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정녕 무엇을 원하고 간절한지도 모르는데 주변에 정해준 완벽의 기준을 쫓는 것에만 전전긍긍한다면 아무리 이루고 성취해도 잠시 그때일 뿐 다시 불안하고 주변을 살피며 인생에 대해 계속 의문을 품고 삶은 공허할 것입니다. 원인은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기준을 채워가지만 정작 내가 진정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 가치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바로잡히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중요도가 선명해지고 그 가치관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초조하게 주변에 만든 기준에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도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온전히 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은 그 누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무엇을 정할지는 본인 마음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저의 가치관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의 인생 가치관은 5가지로 정했습니다. 깨달음, 트렌드, 재테크, 인간관계, 활력. 이 5가지 틀 안에서 저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삶의 질을 얻기 위해 책을 꾸준히 읽고
고여있지 않기 위해 트렌드를 파악하며 자본주의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동공부를 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게 잘 지내기 위해 관련 강의나 정보들을 틈틈이 들여다보며 건강하고 생기 있어 삶을 긍정적이고 활기가 넘치게 하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각자 삶의 기준을 삼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분명 자신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진정성 있는 질문과 대답, 자신과의 대화를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치관을 정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가치관을 정하는 것 또한 의욕이 앞서 완벽하게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딱 정해서 그것대로만 해야 된다는 강박에 또 사로잡히면 자신의 사상과 생각은 고이게 되고 완벽주의의 둘레에서 맴도는 꼴입니다. 내 가치관을 정했으면 행동해보고 경험하면서 막상 실천해보니 나랑 맞지 않은 것들은 조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관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삶을 점점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사회의 혼란과 조화를 도모하듯 나에게 잘 맞는 가치관이 명확해야 수많은 상대적인 기준들에서 평온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담되지 않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 완벽하지 못할까봐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라면 지금 당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미루는 것을 이겨내는데 탁월합니다.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져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매일 1%씩 나아지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결과 대신 그것을 이루려는 작은 시스템, 즉 사소한 습관에 더 몰입하라고 조언합니다. 계획한 목표와 현재의 나와의 격차에 회의감을 느껴 시작부터 의욕을 상실하고 도달하기 위한 한 땀 한 땀 이뤄내는 과정이 무의미해 보이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뭐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기가 목표이고 아무리 읽기 싫어도 하루에 2페이지는 읽자고 마음먹고 실천한다면 한 달에 300페이지의 분량 한 권을 다 읽지는 못해도 절반 가까이는 읽게 됩니다. 작은 실천이 목표에 도달은 비록 못했지만 절반 가깝게 목표에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은 점점 복리처럼 불어나고 적응되면 책을 마음먹고 읽어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틈만 나면 책을 보는 사람으로 하루에 2페이지 겨우 읽던 사람이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책 한 권 읽는 건 우스워지게 됩니다. 잘 해내려는 마음이 과해 완벽하려는 강박을 낳고 그것이 부담과 잘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으로 다가와 시도조차 못하고 계신다면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나도 모르게 나를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하기 싫을 때가 해야 할 타이밍.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막상 하려고 하면 귀찮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별해야 할 것이 내가 정말 나와 맞지 않아 하기 싫은지, 몸과 마음이 지쳐 휴식이 필요한 건지, 완벽해야 되는 강박 때문인지, 단순히 귀찮은 건지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와 맞지 않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마음 편히 그만두거나 잠시 쉬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완벽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단순히 귀찮고 하기 싫은 거면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고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힘들고 숨이 차고 온몸이 땀이 나 찝찝하지만 그런 수고를 잘 이겨내면 상쾌하고 생기 있고 삶의 활력이란 보상이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내 가치관에 맞는 정말 원하는 목표나 계획이라면 하기 싫고 귀찮고 미루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도 결국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만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그거에 걸맞는 노고가 필요하다는 것. 그 둘의 관계는 나눌 수 없는
하나임을 잘 인지하고 뒤로 미루고 싶을 때 이때가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받아들이시면서 부담되지 않고 흥미로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 우울에서 빠져나오는 주문. 게으른 완벽주의 패턴을 잘 인지했더라도 우리의 감정은 내 맘대로 통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벗어나는데 개인적으로 큰 도움을 받은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일기는 추상적인 행위를 넘어 이미 많은 연구와 실험 결과를 통해 증명된 방법으로 사람을 낙천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기분을 향상시키는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생성을 돕습니다. 현재 내가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내 삶에 적용시켜 너무 많을 필요도 없이 3가지 정도 적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감사의 일기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나 우울한 감정이 너무 자신을 지배해 그런 의욕조차 들지 않는다면 제가 자주 읽고 있는 주문을 권해드려 봅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합니다. 보상 없이 사랑합니다. 이 과정이 행복합니다. 당연한 것에 눈이 멀어 감사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 돌아보고 비즈니스 관계를 제외한 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좋아서 한 것을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보상을 원해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너무 높은 이상을 쫓는 나머지 지금 현재 내 모습과 가정이 초라해 보이고 의욕을 상실하는 걸 막고자 제가 틈날 때마다 외우는 문구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부정적이고 우울할 때 저 주문을 상기시켜 보세요. 한결 나아지실 겁니다. 이제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은 그만하고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찾고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상상 이상으로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정리하면 하나, 나의 가치관 명확하게 세워보기. 내 가치관이 명확하면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둘, 부담되지 않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기. 작은 실천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알아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준다. 셋, 하기 싫을 때가 지금 해야 될 신호로 받아들이기. 노고와 보상은 동전 앞뒤면처럼 하나이다. 그 번거로움이 행동해야 할 타이밍. 넷,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할 주문. 당연한 것에 감사합니다. 보상 없이 사랑합니다. 이 과정이 행복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말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명언입니다. 게으른 완벽주의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가로막는 병입니다. 소개해드린 이 방법들을 삶에 활용하셔서 지금 겪고 계시는 게으른 완벽주의를 잘 극복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준비해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